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봉입니다. 이번 회차는 40일의 TAT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8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작업을 했던 이 TAT 1급을 거의 다 했는데 헤드폰이 제가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그 한쪽이 안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원래는 업로드가 8월 14일 예정인데 후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제 이론 문제가 있죠. 제 현재 유튜브에서 이제 업로드 하는 거는 그 이론 파트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실무 문제만 이게 올리고 있어요. 실무 문제만. 그래서 실무 문제 올리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없잖아요. 이론 문제는 제 블로그에 적혀져 있는데 이 블로그를 어디에 검색해서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밑에 사이트에 이 그 제목이 이게 떠야 이게 제 블로그 이름이거든요. 제 블로그 이름이니까 이 블로그로 검색해가지고 세무정보 처리 2급에 들어오시면은 제 이론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1회차는 시험 하루 전에 좀 올리는 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세무회계 1급, FAT 1급 전부 다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TAT 2급을 이제 새로 작업해서 올리고 혹시나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시면은 이제 그 90회차 있죠. 90회차는 제가 다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AT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평가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스쿨은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이 TAT 2급에서 나오는 문제는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회계에서 일단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인데 이 영수증 자체가 택시 영수증을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차량 번호가 31바 2461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승차요금, 기타요금 돼 있죠. 5,000원 돼 있어요. 아마 기타요금은 할증 요금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콜택시 부른 요금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타 요금까지 포함해서 5만원이 이제 지출되었어요. 5만원 정도 나올 거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아니면은 소동탄에서 야간 택시를 타고 안양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5만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 직원 김현수가 출장 시 택시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1,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수가 출장을 했는데 택시를 이용한 거예요. 택시를 이용했는데 택시 요금이 5만원 나왔는데 그 5만원을 뭘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대변에 현금이 5만원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제 출장 시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비 교통비 5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1일로 하시면 돼요. 3월 1일 14시 27분 이제 거래 날짜가 되겠고요. 차변에는 출금 전표 하겠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여비 교통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진운수 이렇게 이제 등록하고요.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등록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해서 뭐 점수 깎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진 운수로 해서 여비 교통비 이제 차변에 이제 입력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표에서는 제가 출금 전표로 이제 했지만 대체 전표로 해도 무방하니까 대체 전표로 해서 대변에 현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이제 작성해보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니까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이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는데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이제 2하고 이제 1이 있어요. 2 작성은 이제 뭐 매 회차 뭐 연습 문제 해봤겠지만 거래 일자부터로 해서 영수증을 이제 수령받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은 이제 금액가 이제 그 집계돼서 이제 나오고요. 해당 없으면 말 그대로 이제 해당 없는 거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자, 거래 일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일자는 2020년 3월 1일로 해주시면 돼요. 상호는 성진운수입니다. 성명은 김성진,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사나봐요. 자, 사업자 번호는 개인 택시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개인 그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번호 2127112342로 합니다. 자, 거래 금액은 얼마냐면은 5만원이 돼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돼 있죠. 구분이 돼 있는데 이 구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요.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28번에 택시 운송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28번 택시 운송 용역으로 체크를 해서 하고요. 계정 코드는 812번 여비 교통비로 하고 조교는 이제 출장 택시 요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조교가 답지하고 똑같이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조교는 사항에 맞는 그것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으면 되고요. 조교가 뭐 답지랑 다르다고 해서 그 점수가 차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교는 출장 택시 요금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2를 다 작성하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클릭을 하면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입력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동 입력할 필요 없이 2번에 명세서 불러오기에 있습니다. F4번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이제 하면은 택시 운송 용역이라고 뜹니다. 한 건 5만원. 아까 2에서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영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약속어음,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사항을 봤을 때는 현재 어음인데 아이스쿨 기아라고 돼 있어요. 발행인은 누구냐? 동원 왕구죠. 그러니까 발행은 이제 동원
왕구가 있기 때문에 동원 왕구제가 이제 그 아이스쿨한테 그 상품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아이스쿨이기 때문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스쿨에서는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음을 수령하는 거죠. 어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어음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 2020년 1월 1일에 되어 있는 상태죠. 만기는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동원 왕구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입니다. 할인했대요. 할인. 그러니까 만기가 9월 30일인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요. 저희 회사에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할인을 신청한 거예요. 할인. 언제? 3월 31일에 할인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할인료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입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31일에 할인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3월 31일자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인했죠. 할인을 한 거기 때문에 3월 31일자에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2천만원에서 할인료를 빼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 입금받았다고 했죠. 1975만원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해보면은 차변에는 당좌예금으로 받았죠. 국민은 당좌예금 계좌 얼마? 1975만원. 그러니까 할인료 25만원 제외하고. 근데 이때 이 할인료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어음을 할인한 거죠. 어음 할인. 그러니까 만기가 된 게 아니에요. 만기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에요. 할인료기 때문에 이 분계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를 무슨 거래냐? 아시겠지만 팩토링 거래라고 합니다. 만기 이전에 어음을 할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토링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차변에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당연히 어음을 이제 캐피탈이나 은행에 넘겨줬겠죠. 그러면은 받을 어음은 내 손에 없어요.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자, 9번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치면 됩니다. 국민은행 당좌 얼마? 1975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치고 그 다음에 25만원. 근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원래는 은행 계좌로 넣어줘야 돼요. 캐피탈이라든지 넣어줘야 되지만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실무에서도. 그 다음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은 받을 어음이죠. 내 손에 어음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동원왕구로 얼마? 2천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표 입력은 여기까지 했어요. 전표 입력은 여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음을 이제 할인했다고 어음을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조교에 여기 쪼맨한 요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거 있죠. 네모 표시가 있어요. 네모난 거 여기에 F3번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F3번 때문에 일단은 F3번 눌러서 어음 상태, 그러니까 받을 어음 관리해서 이제 할인했고 어음을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에서 이제 이 손에서 떠났다는 걸 반드시 이걸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그래서 어음 상태는 현재 뭐냐? 할인이죠. 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으로 체크되어 있고, 왜? 만기 이전이니까. 어음 번호는 이제 동원왕구에서 이제 받았는 거, 동원왕구에서 받은 거로 해가지고 이제 2천만원 금액하고 어음 번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기간 있죠. 할인 기간. 할인 기간은 어디냐면은 그 국민은행 당자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당자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지점은 방배 지점이에요. 지점 방배 지점. 그러니까 지급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보면은 국민은행 당자예금 계좌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라고 여기에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할인율 얼마냐? 할인율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할인율은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받으러 온 관리까지 모두 끝이 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